전국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참 작년 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네. 또 태안 화력 발전 사고가 있었고요. 또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촉구가 있었고 작년 말이었죠. 바로 국회에서 이게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여수 MBC 여기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또 짚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어제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입사한 지 한 4개월 된 또 20대 청년이 또 목숨을 잃는 사고였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가 또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국가 산단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또 한 번 좀 안타까움을 되삼길 수밖에 없었는 그런 좀 심정이었었는데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산업안전보건법이었었고 산재법이었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얼른 작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참 많아 보이지만요. 어쨌든 최대한 그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북 정읍에서 시작할까 하는데요. 자 오늘은 웃음을 보약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웃음을 전하는 분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거든요. 정읍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우리 삶의 웃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 20년간 웃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음을 전하는 사나이 박영주 씨를 전북에 살다에서 만나봅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정읍의 한 시장.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내를 돕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두 손 가득 배달 물품을 실어 나르는 박영주 씨. 20년째 그는 장터 한켠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쁘시네요. 그래도 예 배달인데 그래도 김장 때보다는 지금 한가해요. 김장 끝나가지고 김장 때는 진짜 막 사람 줄 서 있어요. 여기 온 지는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때 INF 와가지고 어음받은 것이 다 푸드나고 빈손 쥐고 도저히 무엇을 해야 살 거인가. 어서오쇼. 뭐 맛있는 거 드릴까? 자, 우리 어머니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잘 잡아 많이 줄게. 인심이 좋아서 만보기가. 물 먹고 가야란가 봐. 네, 물이요? 물 잡수시. 새우젓 장사 만보기. 저음에서 태어났다면 만보기 모르면 이사 가야죠. 그 정도. 사업이나 장사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서비스 이것도 좀 서비스가 좋아야겠죠. 웃음이 모든 사람을 매혹시키고 다 내 고객으로 만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은 것 같아요. 빈손으로 온 정읍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박영주 씨. 그 시작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친절과 웃음은 그의 전매 특허가 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내가 몽땅 오늘 몽땅 갖고 왔어요. 몽땅 갖고 왔어. 그는 웃음을 보약이라 여기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차로 장사를 행사를 할 때는 일단 손님이 나오면 그 사람이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든 어떤 불쾌한 일이 있든 웃음이 사라졌던 이런 분들도 나한테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갈 때까지 웃음을 웃을 수 있게 그럼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10년 전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작은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끼가 좀 있어서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남 앞에 나서서 이렇게 네크레이션 같은 거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면서도 그 어르신들이 겨울이면 특히 이 경로당 같은 데 모여주셔가지고 참 무의미하게 막 이렇게 지내시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한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갖고 이제 계속 그게 계기가 되고 봉사단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봉사하게 됐죠. 웃음을 찾아주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전하던 그에게 갑작스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10년 전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상하더라고 몸이. 이거 내 몸이 아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
딱 그러 큰 병으로 가니까 뇌출혈이라고 제가 한번 쓰러졌다고 하니까 한 엄마는 울었어요. 내 자식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서 봉사에 대한 그의 신념은 깊어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죠. 내가 웃으면 세상이 행복하다. 내가 웃음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또 같이 웃음을 나눌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좀 희생정신, 봉사정신을 더 갖고 이렇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항상 해요. 전국을 누비며 봉사하는 일은 그에겐 큰 기쁨이지만 10명이 넘는 단원들을 이끌며 협회를 꾸려가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젓갈집도 힘드실 텐데. 수입 젓갈집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젓갈 장사도 잘 많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수입이 제가 별도로 없고 계속 이제 지출을 많다 보니까 이거라도 해서 좀 내 용돈벌이라도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 왜 이렇게 내가 다 짊어지고 이렇게 가면서 때에 따라서 마음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을까 그런 생각도 해서 몇 번 중간에 저도 다 정리하려고 놓아보려고 생각도 했었죠. 그 안 했다면 사람이 아니죠. 포기하고 싶을 때면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아들의 노래를 좋아하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봉사를 시작했던 초심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사실 어머니는 한 8년 정도 병성에 계셨거든요. 어머니 이제 병원에 계실 때 요양병원에 계신데 노래도 불러주면 같이 어머니가 박수도 치시고 이제 그런 모습 그런 걸 이제 떠올리는 거죠. 떠올리면 그냥 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컥하는 그게 많이 와요. 정읍의 한 요양병원. 한 달에 한 번 회원들이 웃음을 전하는 곳인데요. 어르신들은 이들이 온 것만으로도 즐거워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 공연하는 날이면 어르신들 마음이 들떠가지고 점심도 제대로 안 들어간대요. 네,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크게 박수치고 크게 함성치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웃음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죠? 웃으면 내일 와. 좋지? 그죠? 네. 인상 쓰면 그냥 같이 인상 쓰고. 그분들한테는 날마다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날마다.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얼마나 그분들한테 지루하겠어요. 달력에다 딱 동그라미 쳐놓고 다음에 언제 온다고 그 날짜를 그렇게 꼬박꼬박 기다린대요. 더 살만나고 더 재미있고 더 건강하고 아주 좋아요. 내 부모 생각하면 또 아주 참 부모님들 다 좋아. 어머님 아버님들 내 부모 같으니까. 또 우리 엄마 하루가 93살만 돌아가셨는데 또 우리 엄마 같잖아요. 다. 또 어쨌든 눈물도 나. 아까 꼭 우리 엄마 같은 분 저 앞에 가서 또 눈물도 흘렸어요. 트럭에 기계를 싣고 다니며 봉사를 시작한 후 20년 넘게 웃음을 전한 박영주 씨. 그에게 작은 소망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가 시설체를 하나 지으려고 했어요. 오갈 데 없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마지막 봉사하는 나도 봉사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봉사하면서 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 희망이거든요. 웃어보니 제 삶이 변화했습니다. 웃어 넘겨보니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을 전하다 보니 내 삶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늘 웃으렵니다. 나는
웃음을 전하는 박영주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모든 국민이 웃고 사는 그날까지 열심히 같이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계속 아름다운 마음으로 같이 봉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영준님,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좀 생각을 하셨다고 했었는데 그 마음이 뭐랄까 조금 숙연해지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렇게 호탕한 웃음 속에 많은 분들이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건강 잘 지키셔서 오래오래 그 따뜻하고 예쁜 마음 또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황금 젓가락을 들고 전통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마강이 흐르는 부여에는 원래 참 많은 6개의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지고 하나 정도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부여 읍에 있는 부여장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여 사람들은요, 닷새마다 이 장에 모여서 서로 안부도 묻고 다양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활기 넘치고 사랑 넘치는 부여장, 지금 가보시죠. 보부상의 전통이 전해지는 고장 부여. 새해 아침에도 반가운 5일장이 열렸습니다. 손맛을 자랑하는 상인들은 특유의 넉넉함으로 사람들을 반기는데요. 들기름에 넣고 숯불 넣고. 주머니가 가벼워도 부담 없이 들러 뜨끈한 수제비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죠. 쫄깃하면서도 시원한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또 새로운 희망을 사고 파는 청년몰에선 부여만의 멋이 피어나죠. 활기찬 새해 아침 부여장으로 출발합니다. 부여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는 5일과 10일마다 부여장이 섭니다. 10여 년 전까지 면마다 5일장이 있었지만 교통이 발달하면서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는 부여장만이 5일장으로 남았습니다. 나리나리니만큼 인사부터 드려야지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 올 한 해에도 이 황금젓가락을 들고 우리네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맛있는 먹을거리 이야기까지 여러분들 안방까지 고스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찾은 이곳은 부여에서 가장 큰 부여 5일장인데요. 이야, 크다 커! 가봅니다, 장터나들이! 추운 겨울이라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도 장날이면 어김없이 나와 5일장 구경에 나섭니다. 곳곳에서 전통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푸근함과 넉넉함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하니까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누굴까요? 야,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네. 정말 상현 회장님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저는 뭐 청년 회장님 아니면 네. 총무님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 상당히 젊으신 분이 회장님을 하시네요. 근데 저희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우리는 좀 특별하게 젊은 애를 한번 회장 만들어 보자. 그래서 좀 건강하고 또 다리가 또 튼튼하니까 열심히 뛰어다녀라. 그래서 우리 상인분들은 제가 가장 어리거든요. 또 막내거든요. 저를 그래서 이렇게 회장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젊은 감각으로 이 건강한 두 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라. 일꾼을 네네. 뽑아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보니까 부여 시장이 네네. 커요. 부여에는 또 금강 줄기에 따라서 이제 백마강이라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농수산물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농수산물도 많고, 그래가지고 부여는 수산물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농산물도 깨끗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장에 오시면 그런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실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골목마다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팔기 위해 언손을 불어가며 좌판을 펼친 할머니들. 그 생각을 하니 물건들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야, 골목 광장 가득 좌판들이 들어서 있고요. 자, 여기도 양쪽으로 쭉 우리 엄니들이 물건을 팔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엄니. 얘는 뭐예요? 얘가 두부인가? 뭐예요, 얘가? 비누요, 비누. 얘 비누예요, 엄니? 세개 5,000원. 3개 5,000원. 아니, 1시간 동안 그 해가지고 또 굳히는데도 시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너무 싸게 파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팔아요, 다. 어디 장사는 뭐지 잘 되셔요? 어쩌셔요? 마트 생겨 소용없죠. 시식코너가 마트에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도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예, 먹어도 되는 거죠? 네, 드셔보세요. 야, 이 직접. 옛날 방식 그대로 군 거예요. 야, 그것도. 들기름에 넣고 숯불 넣고. 네, 숯불김 있어요. 즉석김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직접 구워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 들기름은? 들기름 제가 방앗간 가서 직접 제조해갖고 짜갖고 햇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또 김 숯불에 굽기 때문에 김을 굽는 것도 노하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 하다 보면 노하우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맛있게 익을 정도만. 맛있게? 예. 시계도 온도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아주머니의 감으로 구워내는 들기름 김구이. 고소하고 바삭하고 진짜 맛있다니까요. 자꾸만 손이 가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들기름의 고소한 맛. 게다가 숯불의 향까지 배어있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김 먹으면서 이런 장난 많이 했었는데. 저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역세권 중요시하잖아요. 또 시장에 추운 겨울날 장이 설 때는 또 이게 중요합니다. 떡세권 그리고 어세권. 떡볶이집이 어디 있나, 어묵집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야, 역시 뭐 전통의 주전부리죠. 떡볶이하고 어묵. 역시 뭐 쌀쌀해지니까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럼요. 추우니까 역시 따뜻한 국물이 최고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특이하네. 이거 뭐 빨간 게 뭐예요, 얘는? 일반 어묵에 고추를 꽂아가지고 빨간 국물에 약간 매콤하게 느끼하지 않은 맛에 그래서 보니까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매콤한 맛으로 겨울 추위를 누그러뜨려줄 어묵꼬치. 다진 파를 설설 뿌려 한 입 먹으면 빨간 맛의 힘 덕분일까요? 왠지 모를 기운이 불끈 솟아납니다. 떡볶이는 아니지만요, 이 떡볶이 국물처럼 양념이 이 어묵 안에서 쫙 배어 있어서 특별히 간장 찍어 먹지 않아도 이 어묵 자체의 맛, 양념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갑자기 잔뜩 구경받아보고 이게 황금젓가락이 왜 여기를 가리킨대요? 여기를 한번 가보죠, 그러면. 황금젓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가 보니 아하! 깔끔하게 단장된 청년몰. 부여시장 내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그 슬럼화 돼가는 그런 것들에서 어떤 새로운 힘을 또 불어 넣어주려면 청년들의 어떤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문화적 리더들로 구성된 청년들이 이제 처음에 입주를 하기 시작해서 뭐 음식, 예술, 교육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창업들을 시작을 하게 됐죠. 전통 5일장 안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색다르게 다가왔는데요. 친구와 함께 청년몰에 들어온 김준현 씨는 부여의 로컬 푸드로 수제청과 차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향긋한 차 향기가 참 좋더라고요. 저희 청년몰이 아주 좋은 장점이 도자기나 다른 체험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같이 함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대추차 같은 경우는 부여 왕포리에서 이번 가을에 직접 수확한 걸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예, 뭐 이렇게 서동서나 사랑차 같은 경우는 사과나 이렇게 딸기가 또 부여에 많이 나거든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지역과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공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예. 5일장의 변신이랄까요? 청년몰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면서 장터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부영 전통시장 옆에 살아요. 옆에. 시장 자주 오시겠네요? 네, 자주 와요. 시장이라고 해도 조금 따뜻한 기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조금 나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런 데 생기니까 이용도 많이 해요. 여기 색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 구경하고 구입하고 재미가 나잖아요. 그러자 우리 밥 먹고 해야지요. 지금 아까부터 계속 배꼽 시계가 울리고 있습니다. 밥 먹고 해요. 부여장에서 뭘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며 출발.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밥을 좀 먹으러 왔는데 뭐를 먹으면 좋을까요? 아, 저희 집에는 다슬기 수제비를 권하고 싶은데요. 다슬기 수제비요? 예. 지금은 다슬기가 나오는 계절이 아니잖아요. 예, 여름에 잡아서 저장을 해놔요. 부여장에서 맛보는 다슬기 수제비, 그 맛이 궁금합니다. 이 집이 또 수제비가 특별하다고 하거든요. 기대가 되네요. 특별한 수제비. 부여장에서 10년 넘게 다슬기 수제비를 만들어 왔다는 주인 아주머니. 밀가루 반죽을 얇게 떼내어 시원하고 개운한 국물에서 푹 끓여냅니다.
감칠맛 도는 다슬기 향이 코끝으로 퍼지면 반가운 미소가 서둘러 마중을 나갑니다. 다슬기 국물과 수제비의 만남 기대해주세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어릴 때 집에서 이제 우중충한 날 반죽하면 엄마 뭐해? 나도 같이 할래 해서 수제비 다 떼서 넣고 그런 또 추억의 음식이 바로 이 수제비죠. 근데 특별한 거는 이 수제비는 다슬기 수제비라는 거. 깔끔한 국물 한 모금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다슬기 특유의 시원한 국물과 쫀득한 수제비를 크게 한 입 먹으면 저도 모르게 사르르르 웃음꽃이 핀다니까요. 그 사이 허기도 채우고 추위도 녹이고 일석이조입니다. 다슬기가 또 간에 좋다고 하잖아요. 쉽게 먹을 수 없는 겨울철에 먹으니까 더 몸에 좋은 느낌이네요. 오늘 부여 5일장에 와서 전통을 지켜가면서 변화 발전하고 있는 모습 잘 무궁합니다. 2019년도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전통시장 으라차차 대박 나세요. 얼씨구 설씨구. 새해 아침 부여장에서는 수많은 물건들 사이로 희망 한 줌이 덤으로 들려옵니다. 정이 그립고 사람 향기가 그리울 때 부여장을 잊지 마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찾아왔던 반짝 강추위는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비교적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했는데요. 당분간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0도, 한낮 기온은 6도에서 8도까지 올라가겠고요. 그런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황금 돼지해라서 그런지 저는 요즘에 돼지고기를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꼭 의미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도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다고요. 네, 정말 이 돼지고기의 그 끝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먹어도 뭐 질리지도 않고요. 자꾸 생각나는 그 돼지고기의 매력. 오늘은 백으로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바야흐로 2019 기해년이 밝았다.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 돼지. 입으로 즐기면 그 복이 대가 된다는데. 돼지의 이런 부분을 먹으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상상도 못한 맛은 더며 비주얼 역시 환상 그 자체. 먹으면 먹을수록 고기 깃드는 황금 복돼지. 돈 먹고 돈 부른다는 맛의 주인공을 찾아서 지금 함께 떠나보자. 돼지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는 대구의 한 음식점. 들어서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건 불판 위를 점령한 정체 모를 이것. 너 대체 누구냐? 사장님 꼬리 좀 더 주세요.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비주얼 자랑하는 이것이 바로 돼지꼬리라는 말씀. 돼지 한 마리당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하디 귀한 식재료란다. 10몇 년 전에 포항에 지인집에 갔었는데 그때 꼬리 고기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껍데기의 어떤 식감과 꼬리의 맛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꼬리를 사 먹으려고 몇 군데를 검색을 해도 사 먹을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픈하게 됐습니다. 옛 추억의 맛을 잊지 못하고 돼지꼬리에 올인했다는 사장님. 흔치 않은 식재료에 대해 연구는 물론 사장님만의 비법도 개발했다는데. 1차로 식초물에 담궈서 한번 삶아줍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두 번째 이제 삶을 때는 저희가 준비한 약재 청양, 당귀, 통후추, 엄나무,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스를 넣어서 2차로 한번 삶아내서 이제 돼지 잡내를 없애게 됩니다. 이렇게 돼지 꼬리를 삶아주게 되면 고기의 잡내는 물론 더욱 쫄깃한 꼬리를 맛볼 수 있다는 말씀? 이제 굽기만 하면 되나요, 사장님? 드시기 좋게 뼈 바르는 작업만 하면 이제 손님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나, 스윗하기도 하셔라. 이렇게 먹기 좋게 뼈까지 발라주니 이제는 정말 굽고 먹는 일만 남았다. 아, 벌써부터 현기증 나. 주문하신 돼지꼬리 나왔습니다.
구워지는 돼지꼬리표 ASMR은 너나 할 것 없이 짐승 자동 오픈? 맛은? 당연지사요. 문 여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것이 바로 요 돼지꼬리 구이 되시겠다. 네, 돼지꼬리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껍데기 느낌이 안 나고 좀 담백한 것 같아요. 돼지꼬리 잡내가 없어서 참 좋고요. 그리고 양념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돼지고기 본연의 맛이 아주 좋습니다. 자, 건배! 아우, 꼬리 좀 드실 줄 아시네. 쫄깃한 돼지꼬리는 술안주도 오케이. 밥 반찬으로 먹으면 더더욱 오케이. 돼지꼬리 하나로 입안이 고사를 누린다 누려. 처음에 돼지꼬리라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하고 탱탱하고 쫄깃하고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꼬리에 콜라겐이 많아서 피부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참 좋고요. 살도 안 찌고요. 그리고 돼지 한 마리당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라서 돼지 한 마리 다 먹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기회면 돼지 꼬리 드셔보시고요. 멋진 기회 잡으시고요. 운수 대통하시기 바랍니다. 운수 대통의 길로 이끈다는 황금 돼지. 그 두 번째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 그런데 어째 돼지고기는 껍데기도 보이지 않고 오직 보이는 거라곤 저마다 하나씩 들고 있는 이 토르티아뿐이다. 토끼아에 싸먹는 갈비찜요. 아 근데 진짜 정말 맛있어요.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쌍추에나 싸먹을 법한 갈비를 부드러운 토르티아에 올려 야무지게 한 쌈 싸고는 절로 짠을 부르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토르티아 돼지갈비찜 되시겠다. 갈비찜을 드실 때는 보통 상추나 깻잎을 많이 싸서 드시는데 그거는 좀 식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또띠아를 한번 접하게 됐는데 의외로 또띠아가 싸먹어 보니까 담백하고 괜찮더라고요. 토르티아는 단지 거들 뿐? 먼저 돼지고기의 맛을 잡자 질 좋은 갈비는 살을 분리 압력솥으로 직행. 남은 살코기는 각종 식재료를 갈아놓은 사장님만의 비법 소스에 푹 재워둔단다. 사과랑 배, 다진 마늘, 새우젓 등 19가지 채소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게 만들면은 아주 맛있는 감칠맛 나는 양념장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저희 집의 최고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정성으로 한결 맛스러워진 돼지고기는 뜨겁게 한 번 더 볶아주는데 침샘 저격하는 ASMR이 끝이 나면 복의 기운 듬뿍 담은 돼지갈비찜 완성! 한식인 듯 한식 아닌 한식 같은 너 한식이든 퓨전이든 아무렴 어떠랴 그저 맛만 좋으면 굿굿굿! 거기다 눈길을 사로잡는 비주얼에 핸드폰이 절로 들리니 이 나라는 돼지갈비찜계 인정! 한입 크게 싸먹으면 목도 절로 굴러들어올 것만 같은 토르티아 돼지갈비찜. 칭찬이 지겨워지는 그 맛에 서로의 애정도 돈독해진다. 보통은 쌈이랑 이제 갈비찜을 많이 싸먹는데 또띠아랑 싸먹으니까 이색적이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가 질기지도 않고요. 양념이 특이한데 맛있어서 손이 계속 가게 되는 맛 같아요. 맛있어요. 여기에 공깃밥 하나 시켜 남은 양념에 슥슥 비벼 먹으면 돼지갈비찜 맛있게 정보. 어째 먹는 걸 보니 올 한해 복이 터지겠네. 갈비 먹고 남은 양념에 밥까지 비벼 먹으니까 정말 일석이조예요. 버릴 게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올 한해 황금 돼지띠를 하잖아요. 이 돼지갈비찜 먹고 올 한해 황금 바짝 끓고 먹으랍니다. 입으로 정복하는 황금 돼지. 그 대미를 장식할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 엄청난 비주얼에 등장만으로도 압도되는 이것 언뜻 보니 족발 같기도 한데 대체 네 정체가 뭐니? 아 이거요 슈바인의 학센이요. 슈바이 뭐시라고라? 슈바인의 학센은 국내산 돼지 정강이살을 염지를 하고 난 뒤 오븐에 구워서 낸 독일식 족발 요리입니다. 들어는 봤나? 독일식 명품 요리 슈바이 학센! 우리나라 족발 요리와는 다르게 오븐에 구워서 겉슴바싹 속은 부드러운 것이 포인트라는데 한국 족발하고 다르게 좀 바베큐 맛도 나면서 속은 부드럽고 담백하고 좀 더 식감이 좀 바삭바삭하고 이런 좀 색다른 맛과 색다른 식감 이런 게 좋아서 하나씩 옵니다. 그 맛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가보니 미리 염지해둔 족발을 오븐에 넣는 사장님.
이렇게 장장 50분 동안 열과의 사투를 벌여야만 진정한 슈바이 학생이 탄생한다는데, 그렇게 인도의 시간을 버텨낸 슈바인 학생, 그 맛이 궁금하다 궁금해. 200도가 되는 높은 고온에 고기를 굽기 때문에 껍질은 가자처럼 바삭하고요, 속은 담백하고 촉촉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참맛을 느끼기 위한 이곳만의 독특한 방법도 있다는데, 통으로 드시겠어요? 아니면 저희들이 잘라드릴까요? 저희가 썰어 먹을게요. 큼지막한 슈바인 학생을 직접 자르며 한 해 묵혀왔던 스트레스도 모두 날려. 하지만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냥 주방에서 잘라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직접 사장님이 고기를 잘라주고 나면 이제 먹는 일만 남았는데, 껍질의 바삭함과 속살의 부드러움, 이것이 바로 겉바속 초계 레전드.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어요. 겉이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따로 썰어 먹는 맛이 있어서 그것도 되게 재밌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맛있었어요. 제가 돼지띠인데요. 2019년도 대박 날 것 같아요. 파이팅이요. 어쩐지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 황금 돼지회? 먹기만 해도 복이 상승하는 다양한 돼지 요리로 올 한 해 평안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 와, 사실 저는 돼지 요리 하면 아무리 특별해도 뭐 바비큐 이 정도 생각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종류들이 나 너무 좋고요. 하나같이 다 맛있을 것 같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도 오늘 저녁 출출하다 하면은 혹시 돼지고기 요리 어떨까 하네요. 네, 자, 황금 돼지니까요. 돼지고기 많이 드시고 좀 좋은 기운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목포로 떠나보겠습니다. 목포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참 많이 있는데요. 목포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일단 항구의 도시. 항구. 목포는 그러네요. 항구다. 노래도 생각이 나고요. 사실 국도 1, 2번이 또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호남산의 종착역, 뭐 목포, 낙지도 생각이 나고 다양한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근데 보니까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요? 근대 문화 역사가 또 살아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근대 문화 역사 1번지가 바로 목포의 또 다른 수식어가 요즘 되고 있습니다. 네, 숨겨진 목포의 매력을 찾아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낭만 넘치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 식민지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자 근대 건축유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도시. 근대 역사문화 1번지, 목포에서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지금 떠나보실까요? 한반도 끝자락, 호남선의 종착역이자 국도 1호선이 시작되는 목포. 네, 저는 오늘 호남선의 종착역이자 국도 1호선의 출발점인 목포의 원도심에 나와 있습니다. 목포 하면 볼거리, 즐길거리, 또 유명한 것도 많지만요.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근대 역사거리가 있는데요.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흔적 찾으러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출발! 국도 1, 2호선이 시작되는 출발점 목포. 국도 1호선은 판문점을 지나 신의주까지, 국도 2호선은 부산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여기 목포가 국도 1, 2호선의 출발지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맞습니다. 국도 1, 2호선은 기점이 이곳입니다. 또 반면에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국도 1호선, 그리고 목포에서 부산까지 국도 2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남북 통일과 동서 화합 상징하는 장소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도 1, 2호선의 도로 원표를 지나 찾아간 곳은 목포 원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옛 일본 영사관. 목포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답니다. 저희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 구일본 영사관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어떤 공간이었는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1900년에 지어졌는데 목포에서는 목포 최초의 근대식 건물이죠. 이 영사관이 우리 목포시만, 목포 그 당시에는 목포구였으니까요.
목포구만 관할했던 게 아니라 전라남도를 넘어서 전라북도 군산까지도 관할했던 그런 영사관이랍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목포시청 건물, 그러다가 잠시 또 목포의 그 도서관으로도 사용하다가 문화원, 목포 문화원으로 사용하다가 그리고 현재는 목포 역사관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897년) 목포 개항 이후 목포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옛 일본 영사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흔적들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옛 일본 영사관을 등지고 놓여있는 평화의 소녀상. 토입에 이렇게 쉽지 않니? 혼자 외롭게 여기 이렇게 있네. 일제 통제의 상징적이었던 일본 영사관 건물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발길을 절로 멈추게 만듭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지나 마주한 다음 장소는 일제 수탈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동양척식조식회사 목포지점 건물인데요. 여기 보이는 건물도 근대 역사관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이 건물은 또 어떤 장소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 수탈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각종 일흑삼백이라고 그래서 쌀이라든지 면화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김 이런 것을 수탈해 갔던 그런 기관이에요. 지금은 근대 역사 이관으로 우리 목포의 근대사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21년 일본이 한국 경제를 독점하기 위해 설립한 일제 수탈의 심장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지금은 그 시절 목포의 시대 상황을 사진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죠. 이 박물관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 보고 계신데 네. 어떠셨어요? 그 일본 옛날에 그 약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삼 느낄 수 있고 그린 것 같아요. 많은 걸 배우고 가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또 수산시장을 가려고 그래요. 목포 유달산 유명한데 거기도 가보고 항도 가보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볼 건 많은데 볼 것도 즐길 것도 가득한 매력 만점 목포. 목포의 활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 짠내 폴폴 풍기는 항구부터 그냥 지나치면 서운할 목포 명소 1순위 사막도와 목포대교까지 낭만적인 항구 도시 목포랍니다. 근대 역사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 다음 장소는 조선시대 목포의 수군을 관할했던 목포진 역사공원. 저희가 곳곳 둘러보고 있는데 또 여기는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곳은 세종 21년에 세종대왕께서 목포에다가 진을 설치한 거죠. 영산강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여기 목포 이곳을 지켜야 했었던 거죠. 만호라는 사람을 수장으로 하고 그 아래 한 100여 명의 군사와 같이 이곳에서 주둔하게 되고 유달산에는 봉화를 설치하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120년 만에 복원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120년 만에 여기를 다시 복원을 시킨 거죠. 목포 역사공원으로. 오랜 세월 목포진 비석만이 남아 홀로 자리를 지켰지만 120년 만에 복원돼 역사공원으로 재탄생됐답니다. 원도심 곳곳엔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건물들이 남아있는데요. 학교와 성당, 교회부터 일본인이 거주하던 일본식 가옥까지 당시 건물들은 분위기 있는 카페로,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해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목포를 수식하는 또 하나의 이름,
바로 서울에서 출발한 호남선이 마지막으로 서는 종착역.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위해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많은 이들이 찾는 곳입니다. 추억의 종착역, 그리고 새로운 떠남을 준비하는 출발지,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까지 오늘 목포의 구석구석 누벼봤는데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서 목포로 특별한 여행 떠나보시는 거 어떠세요?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대면하고 지나간 역사를 되새겨보는 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역사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목포 원도심을 구석구석 여행하는 시간. 목포의 새로운 매력을 쏙쏙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여행.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 목포에서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여행 즐겨보세요. 네, 목포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포에 대한 그 미식 여행이 아니라요. 좀 근대 문화, 역사 좀 이야기를 다뤄보고 왔는데요. 역시 뭐 근대 문화 일본지답게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좀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좀 많은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방학 기간이잖아요, 지금. 마땅히 좀 갈 데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드실 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라도 서쪽에 목포가 있다 보니까 2시간 정도 걸리나요? 차 타고 가보셔가지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좀 드시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근대 역사 문화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사실 역사의 숨결이 숨쉬는 곳이 참 많습니다. 뭐 여수, 순천, 광양, 고흥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도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는 시간 마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 순천으로 가볼게요. 남도 사람들이 들려주는 남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혹시 순천에 이내원이라고 아시나요? 이내원이라고 얼핏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곳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네요. 네, 노숙인들의 재활을 돕는 이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큰일을 해내셨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홈리스 미술전 초대받아 왔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계가 있다고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데요. 노숙인들이 이제 화가가 돼서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 노숙인 분들이 여는 첫 번째 전시회입니다. 홈리스 미술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붓을 잡는 것도 색칠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다 보니 어느덧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작품들이 탄생했는데요. 이젠 전시회도 여는 어엿한 홈리스 작가들. 이분들이 오늘 우리가 만날 남도 사람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이내원에는 매주 아주 특별한 수업이 열립니다. 벌써 4년째 이어오는 그림 프로젝트 홈리스 미술관인데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 열정적인 화가가 되는 사람들. 이들의 그림은 무엇이 담길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가르치시는 것보다 뭐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감동적이고 보람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약간 좀 다르잖아요. 각각의 약간 눈높이를 맞춰서 약간 그분들 마음을 좀 드러내고 그림에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변화한 거, 처음과 지금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네, 하루 전날 한 번 더 구상을 하고 스케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드렸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또 열심히 또 모여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때로는 또 어느 날 그리기 싫어질 때도 있을 텐데 또 그런 거에 또 열심히 오셔서 또 스케치도 다 하시고 이렇게 잘 따라주셨던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강사 입장에서는 제가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이분들이 되게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이게 과연 될까? 이런 표정으로 정말 처음 해보는 그런 느낌, 처음 해보는 그런 도전 같은 거였는데 다음 시간에 붓의 물을 농도 조절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팔레트에다가 묻혀서 하는 거 이게 매회 하면서 작품이 돼가는 게 너무 놀랍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좀 당황하거나 조금은 놀랐을 때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나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야 된다는 그런 작품 활동할 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형화된 생각을 갖지 않은 분들이라 이게 저는 정형화된 생각으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도 생각하시구나. 이거 부분을 좋은 점으로 이거를 작품화할 수 있게 끌어들였던 것 같아요. 조금은 서툴고 더딘 걸음이지만 이들의 화판은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종숙 씨는 자신이 그린 그림 안에서 그리운 엄마를 만납니다. 겨울 이야기 어떤 겨울 이야기일까요? 엄마하고 살 때 앞에 눈 왔을 때요. 그 눈사람 만든 거 언니하고. 옛날에 친척 언니하고 있었던 생각이 나니까. 이제 친구하고 같이 제 어렸을 때 이런 팽이가 많았거든요. 팽이치 하는 겁니다. 얼음밭에서 이게 밑에가 얼음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표현이 안 됐지만은 얼음판 위에서 친구하고 팽이치기 하는 겁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좋고 활동하기가 참 취미 활동도 좋고 많은 집중도 되고 여기에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온다 그러더만요. 저도 그림도 못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배우고 선생님 지도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게 됐습니다. 초상화 같은 것도 그리고 싶고. 초상화? 예. 지금이야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하지만 그때는 많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했거든요. 그럴 친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려주고 싶고. 그렇게 그리움과 간절함을 담아 그려낸 작품들로 생애 첫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기술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림에 담아내는 이들의 진심은 어느 화가의 작품보다 깊고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저는 이 김종숙 선생님 작품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마치 여기 와달라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기법이나 그런 것들은 물론 있지만 거기에 본인의 생각이 되게 많이 더해져서 작품들이 좀 더 깊이 있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셨어요. 본인이 터득한 그런 기법들을 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랍고 또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스스로 그리셔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작품은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내 기억 속에 아름답게 또 생각나는 그런 어떤 세 사람을 떠올리자. 아들, 또 내 아내, 또 친구, 또 가끔 본인도 있고 또 되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내원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실직하고 또 가족이 해체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심신의 건강을 잃은 분들이 저희 시설에 이제 의뢰돼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도 박수 보내고 계시는데 이 프로젝트 시작하게 된 계기와 또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차별과 편견, 잘못된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미술 전시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바꿔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것 또한 가장 큰 이 프로그램에 지금 진행되는 효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분들이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변화되고 또 바뀌어져서 정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그 자원들을 저희들이 더 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향후 계획 듣고 싶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저한테 있는 걸 모두 끌어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솔직히 내년에 또 이렇게 작품 전시를 하게 된다면 지금 잘할 수 있을까? 또 시작인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막상 닥친다면 또 진짜 더 저도 개발을 더해서 더 이분들의 더 안에 있는 거를 더 끌어내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회에서 밀려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조차 밀려난 외로운 사람들. 이들이 노숙인이라는 헌옷을 벗고 홈리스 작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세상을 향한 작은 날갯짓을 시작했는데요. 그 용기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따뜻한 손 내밀어주지 않으실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형화된 그림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창의적으고 독특한 작품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림 하나하나 보면서 다 느낌이 있고 또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에 또 다른 감동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또 보니까 김종숙 씨였죠. 뭐 이제는 작가님이라고 좀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머니도 그리고요. 또 언니도 이렇게 그리는 모습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애틋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홈리스 미술관이라고 했죠. 벌써 4년째 이어져 오는 인인회원 그림 프로젝트입니다. 네. 홈리스 미술관 앞으로 쭉 함께 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분들의 작품이 담겼으면 좋겠고요. 그 작품 안에 한 분 한 분의 꿈과 희망이 또 멋지게 색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시에서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순천시립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증을 소지한 순천 청년들에 한해 도서 구입비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천시로 되어 있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순천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니까요. 좋은 책, 좋은 독서를 희망하는 우리 순천 청년들은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클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죠. 이순신대교 보수공사로 인해 일정 기간 교통 차단이 이루어집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녁 좀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안녕!